2023년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 템프로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0.1% 권력층만이 출입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정치인, 재벌, 연예계 거물들이 은밀하게 만나는 장소였다. 청담동 한복판 겉보기에는 평범한 3층 건물이었다. 1층은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 2층은 와인바, 그리고 3층이 바로 템프로였다. 일반인들은 3층의 존재조차 모르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었다. 템프로에 들어가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첫째, 회원의 추천. 둘째, 연간 1억 원 이상의 회비. 셋째, 신원 보증.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만이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 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한예슬은 이곳에서 2년간 일해왔다. 명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까지 구사하는 수재였다. 외모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완벽한 비밀 유지로 고객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예슬이만큼 믿을만한 아이는 없어요. 템프로의 실질적 운영자인 마담 서미경의 평가였다. 서미경은 30년간 이 바닥에서 일해온 베테랑으로 수많은 권력자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예슬은 단순한 서빙 직원이 아니었다. 공식 직책은 어시스턴트 매니저였지만 실제로는 VIP 고객들의 개인적인 업무까지 처리하는 역할이었다. 통역, 일정 조율, 심지어 비서 업무까지. 그녀가 모르는 비밀은 거의 없었다.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저녁 8시 템프로에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흘렀다. 이날 밤 특별한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밤은 각별히 조심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서미경 마담의 당부는 평소보다 심각했다. 예슬도 2년간 일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 느껴봤다. 저녁 8시 30분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에서 내린 남성은 정치계의 거물 K씨였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여당의 실세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9시 재벌 이세시 씨가 도착했다. 국내 최대 건설업체의 부회장으로 최근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9시 30분 언론계의 거물 L씨가 도착했다. 국내 최대 미디어 그룹의 회장으로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마지막으로 10시에 도착한 인물은 더욱 놀라웠다. 현직 고위 공직자 P씨였다. 그의 정체는 예슬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서미경 마담의 태도로 봐서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그날 밤 예슬의 역할은 특별했다. 이 4명의 VIP들만을 위한 전담 서비스를 맡게 된 것이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시키고 오직 예슬과 서미경 마담만 남았다. 예슬아, 오늘 밤 일은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돼. 알겠지? 네, 마담. 걱정 마세요. 예슬은 완벽했다. 최고급 와인을 서빙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통역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들의 대화는 대부분 조심스러운 암시와 은유로 이루어졌지만 예슬은 그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오후 11시경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4명의 VIP들이 더욱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말인데 언론 통제는 확실히 할 수 있어? 정치적 영향은 어떻게 처리할 거야? 구체적인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자정이 넘어서자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했다. P씨가 급히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큰일 났어.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 그 순간 템프로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4명의 VIP들이 동시에 휴대폰을 꺼내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플랜 B로 가자. 모든 자료를 정리해. 48시간 안에 해결해야 해. 예슬은 더욱 조심스럽게 구석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가 점점 더 거슬리는 듯했다. 4명의 시선이 자꾸 그녀에게 향했다. 새벽 1시 서미경 마담이 예슬에게 속삭였다. 예슬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는 게 좋겠어. 손님들이 좀 더 프라이빗한 시간을 원하시는 것 같아. 평소 같으면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일하는 게 보통이었다. 1시에 퇴근하라는 것은 이상했다. 하지만 예슬은 별다른 의심 없이 가방을 챙겼다.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슬이 인사를 하며 문 쪽으로 향했을 때 4명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왔다. 그 시선들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지만 예슬은 그냥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새벽 1시 15분 예슬이 템프로를 나서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CCTV에 기록됐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까지는 선명하게 찍혔다. 하지만 그 이후의 기록이 이상했다. 예슬은 평소처럼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목의 CCTV에는 그녀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 마치 건물을 나선 직후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새벽 1시 30분 예슬의 휴대폰이 꺼졌다. 통신사 기록에 따르면 청담역 근처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낸 후 완전히 두절됐다. 예슬이 사라진 지 48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템프로 측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며칠 쉬고 있다고만 말했다. 사실 예슬은 고아였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걱정해줄 가족이 없었다. 대학 친구들과도 졸업 후 연락이 뜸했고 템프로에서의 일 특성상 사적인 인간관계도 많지 않았다. 월요일이 되어서야 예슬의 대학 동기 김지혜가 이상함을 느꼈다. 예슬이 매주 일요일마다 보내던 안부 메시지가 오지 않은 것이다. 화요일 김지혜는 결국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목요일이 되어서야 강남경찰서 수사가 박형준 경위가 사건을 맡게 됐다. 박형준이 템프로를 방문했을 때 서미경 마담은 완벽하게 준비된 답변을 내놨다. 예슬이는 금요일 밤 정상적으로 퇴근했어요.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잠깐 여행을 간 것 같아요. 하지만 CCTV 영상을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다. 예슬이 퇴근하는 모습은 선명하게 찍혔지만 그날 밤 손님들의 모습은 대부분 흐릿했다. 더 이상한 것은 박형준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보이지 않는 압력이 시작됐다는 것이었다. 영장 신청은 지연됐고 상급자들은 너무 깊이 파지 말라고 했다. 일주일 후 재조사를 위해 템프로를 방문했을 때 모든 CCTV 파일이 손상되어 있었다.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다. 박형준은 그날 밤 템프로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을 찾아 면담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모든 증언이 너무 일관적이었다. 마치 미리 입을 맞춘 것처럼. 일주일이 지나도 예슬의 실종 사건은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박형준이 기자 친구에게 물어보니 위에서 터치가 있었다고 했다. 이것으로 박형준은 확신했다. 이 사건에는 분명 권력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예슬이 사라진 지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형 부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부패 사건이 갑자기 수사 중단됐다. 박형준의 수사가 깊어질수록 그를 향한 감시도 강해졌다. 어느 날 밤 박형준의 휴대폰에 익명의 메시지가 왔다. 더 이상 파지 마라. 너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명백한 협박이었다. 다음 날 박형준은 상급자에게 불려가 수사 중단 명령을 받았다. 박형준은 공식 수사는 중단했지만 개인적으로 계속 조사를 이어갔다. 그리고 예슬의 대학 동기 김지혜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예슬이가 마지막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언젠가 내가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걸 경찰에 주라고 하면서 USB를 하나 줬어요. USB에는 정말로 중요한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예슬이 2년간 비밀리에 수집한 증거들이었다. 그 프로젝트 승인해주면 100억 챙겨줄게. 언론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 검찰 수사는 적당히 무마시킬 수 있어. 충격적인 대화 내용들이었다. 구체적인 뇌물수수, 특혜 제공, 수사방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에는 예슬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이 파일들을 반드시 공개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이들의 비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양심상 견딜 수 없어요. USB 파일들을 통해 그날 밤의 상황이 재구성됐다. 예슬은 평소처럼 서빙을 하면서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대화는 평소보다 훨씬 더 민감했다. 그 여자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처리해야 하는 거 아냐? 조심스럽게 해야 해. 괜히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그들은 예슬의 존재를 위험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예슬도 이를 눈치챘다. 그래서 일찍 퇴근하라는 서미경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건물을 나선 예슬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검은색 SUV 2대였다. 그들은 예슬을 강제로 차에 태웠고 그것이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박형준은 USB의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언론의 제보에도 아무도 보도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언론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이 왔다. 탐사보도부 기자 최수진이 은밀히 접촉해온 것이었다. 둘은 비밀리에 협력하기 시작했다. 최수진은 해외에 있는 한국계 기자에게 자료를 전달했다. 마침내 미국의 한 언론 매체에서 한국 정치권의 비밀 클럽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가 나갔다. 국내 언론들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연일 일면을 장식하는 특종이 쏟아졌다. 템프로 게이트, 상위 0.1% 비밀 모임, 사라진 증인. 온 나라가 들썩였다. 보도가 나간 후 상황은 급변했다. USB의 목소리가 녹음된 정치인 K씨는 긴급히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재벌 이세시 씨는 회사에서 모든 직책을 사임했다. 언론계 거물 L씨는 아예 해외로 도피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한 사람이 빠져 있었다. 서미경 마담이었다. 그녀는 사건이 터지기 하루 전에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뒤늦게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템프로는 전면 폐쇄됐고 건물 전체가 압수수색됐다. 그리고 지하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다. 건물 지하에 비밀 공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는 수많은 녹음 장비와 촬영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템프로의 모든 대화와 상황이 비밀리에 녹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서미경은 단순한 마담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정보 브로커였다. 30년간 권력자들의 비밀을 수집하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해왔던 것이다. 템프로는 단순한 유흥업소가 아니라 정보 수집을 위한 함정이었다. 권력자들을 유혹해서 비밀을 캐내고 그것을 녹화해서 협박 도구로 사용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한예슬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됐다. 그녀가 수집한 증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하지만 예슬은 양심상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USB의 증거를 모아두고 언젠가 폭로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서미경의 해외 계좌 내역을 추적한 결과 예슬이 사라진 직후 특수처립이라는 명목으로 큰 금액이 지출된 것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증거인멸을 위한 비용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밤 예슬을 데려간 검은색 SUV들의 행적도 일부 추적됐다. 차량들은 서울 외곽의 한 폐공장으로 향했다가 새벽에 빈 채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폐공장을 수색한 결과 화학약품으로 청소한 흔적이 발견됐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구체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한예슬의 실종 사건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했다. 하지만 정황상 그녀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수사 결론이었다. 서미경은 국제 수배됐지만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템프로와 연관된 권력자들은 대부분 법정에 섰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결국 핵심 증인인 예슬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2024년 현재 한예슬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서미경도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하지만 예슬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수집한 증거들로 인해 부패한 권력자들이 심판을 받았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일부의 정의는 실현됐다. 김지혜는 예슬을 기리는 시민단체를 만들었다. 예슬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권력형 범죄의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예슬이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옳지 않은 일을 보고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 용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박형준은 경찰을 그만두고 사설탐정이 됐다. 권력에 의해 묻힌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탐정이 되기로 한 것이다. 최수진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되어 계속해서 템프로 사건을 추적하고 있다. 템프로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 한쪽 구석에는 조그만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진실을 위해 싸운 모든 이들을 기리며 매년 10월 27일 예슬이 사라진 날에는 시민들이 이곳에 모여 촛불을 켠다. 그녀의 희생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예슬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용기는 여전히 살아있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한예슬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녀는 상위 0.1%의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켰다. 바로 인간의 양심을. 영상 줘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